자, 일단 시작해보자. 뭐 숙제, 조용히 하세요. 뭐, 그걸 왜 다시 해. 그래. 자, 일단 잠깐만. 이거보다 먼저 우선. 자, 얘들아. 원의 방정식대로 있고, 직선의 방정식대로 있는데, 도대체 뭐가 나왔다고 판별식을 쓰는데. 아니, 2차 방정식 만들지도 않았음. 근데 왜 판별식인데? 그래서 일단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연립을 했는데 하필이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은 판별식인 거지. 알았음? 자, 근데 이 풀이는 좋은 풀이, 안 좋은 풀이? 그닥 선호하지 않는 풀이. 왜? 도형으로 풀지 못하고 식으로 주절주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이용을 하는 게 뭐다? 그림. 그림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림을 이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풀 건데요?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라면, 안 만나는 상황이라면 각각 뭐? 중심이라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 DDD를 찾아요. 맞죠? 그리고 반지름과 반지름을 비교해 봤더니 R이 크네, 둘이 똑같네, D가 크네라는 걸 눈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 중심이라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고 싶은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를 하라고. 알았음? 요게 메인 풀이다. 그럼 오늘은 어디로 넘어간다? 원의 접선으로 넘어갈 건데, 자, 모든 것을 다 까먹었어. 지금 내가 알려주는 것들을.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사실은 D는 R에서 몽땅 쓰면 돼. 무조건 D는 R에서 다 답이 나온다. 알았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유형들에서 D는 R을 쓰게 될 것이다. 그 얘기도 해줄게요. 언제 D는 R을 쓰고 언제 그냥 공식으로 들어가는지. 알았지? 자, 근데 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원의 방정식이 등장을 합니다. 뭐예요? 중심의 좌표가 0,0 원점일 때. 두 번째, 중심의 좌표가 움직였을 때.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면은 사실 그냥 무조건 D는 R 쓰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공식을 쓰게끔 알려는 줄게. 하지만 D는 R이다. 알았지? 모범 답안은. 자, 1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럼 뭔가 주어져야 접선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주어진다? 원 위의 점. 다른 말로 접점의 좌표가 이렇게 쓰면 되겠다.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알았죠? 자, 그럼 결론은 뭐다? 기억하세요. x1 곱하기 x 플러스 y1 곱하기 y는 r제곱. 이게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알았음?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알았음? 두 번째로는 뭐가 주어집니까? 접선을 구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얼마로? m. 자, 요것도 외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외워질 거야. 자, 근데 외워야 된다. y는 기울기가 m, 그러면 mx로 시작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 뒤에 뭔가 y절편 또는 상수항이 붙습니다. 그게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를 외우세요. 알았음? 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냐면은 기울기만 주어지면은 어느 직선과 평행하세요라는 얘기인데, 원이 하나가 주어졌는데 저 녀석과 평행하면서 기울기가 저 녀석과 같으면서 접하는 직선 자체가 두 개가 붙거든. 알았지? 근데 그게 여기 지금 원의 중심은 원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위로 거리와 아래로 거리가 똑같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개가 항상 생깁니다. 알았죠? 어쨌든 요거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왜 성립하는지는 딱히 설명 안 한다. 왜? 그냥 D는 안 쓰면 되죠. 알았지? 네. 그래서 증명은 딱히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접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울기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 곡선. 지금은 원. 원 밖에 있는 어느 한 점이 주어지는 거야. 피건막교. 자, 여기서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식은 딱 두 가지가 다야. 접점이 주어졌을 때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근데 원 밖의 점이 주어졌다는 거는 접점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것도 아니야. 알았음? 하지만 우리는 공식을 쓰고 싶어.
그럼 뭐 한다? 접점이 있어야 쓸 수 있지. 두 번째, 기울기라도 주어져야 쓸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1번 뭐 한다? 접점의 좌표를 가정을 우리가 하는 거야. 뭐? x1, y1이라고. 여기서의 x1, y1은 문제에 주어진 거야.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 3,1에서 원 위에 있는 점 2, 루트 3에서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근데 얘는 뭐다? 내가 직접 x1, y1이라는 미수 잡은 거야. 미수 몇 개? 2개. 그럼 식 2개 찾아서 연립하면 돼. 그렇게 x1, y1을 찾으면 돼. 그럼 첫 번째는 뭐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x1x, y1y, 는 r제곱. 여기서 미수는 뭐야? x1, y1 계속 미지수야. 알았지? 근데 여기다 뭐 하셈? p, q를 대입하세요. 그러면은 x1p 플러스 y1q 는 r제곱 해서 식 나오겠지. 어쨌든 x1과 y1에 대한 식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원 위에 있잖아. 원 위에 있는 x1, y1으로 잡은 거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입니다. 왜? 원에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내가 x1, y1이라고 미수 잡았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원이야.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걸 식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x1, y1에 대한 식을 하나 또 찾은 거야. 그 두 개를 연립하면 x1, y1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제일 많이 쓰인다, 생각보다. 알았음? 귀찮아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점 가정. 두 번째 풀이 뭐다? 기울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도 역시 뭐다? 위에 여기서의 m은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기울기가 3인, 기울기가 루트 2인 또는 어떤 직선과 평행한 직선. 그럼 기울기 준 거야. 어떤 직선 하나 주면서 수직인 직선, 기울기 준 거지. 또는 x축의 양의 방향계로는 거기가 30도인 직선, 접선 뭐 이러면은 뭐야? 기울기 준 거야 다. 알았죠? 근데 여기서의 m은 내가 진짜 미지수 m 쓴 거야. 어쨌든 미지수 m만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뭐다? 접선을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식을 쓰는 거지.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그러면 뭐야? 이 방정식이 아직까지 미지수 m은 계속 따라가니. 그러면 m만 찾으면 되네. 여기다 뭐 하면 된다? p, q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m 뭔지 나옴. 그러면 m 나왔으니까 접선 다시 대입하면 끝. 알았음? 근데 이것도 다 싫어. 그럼 공식 안 써도 돼. 공식 안 쓰면 어떻게 푸는 건데? 그게 D는 R을 쓰는 거야. 공식 쓰기 싫으면. 그렇게 풀이는 크게 두 가지 풀이가 있다. 공식을 쓰는 풀이와 쓰지 않는 풀이. 근데 학교에서는 당연히 뭘 선호하겠어? 네, 쓰세요 하겠지, 공식을. 그래서 서술형이면 웬만하면은 요 풀이가 메인 풀이고 객관식으로 걸 빨리 풀고 싶을 때는 그냥 D는 R 써도 돼. 참고로 나는 그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도 사실 나는 외운 거 진짜 싫어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공식 나는 안 외웠었어. 내가 중딩 때는. 그래서 나는 전부 다 모든 문제를 그냥 D는 R로 풀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내가 계산하는 거에 자신이 있었을 때고 그리고 외우는 거 싫었을 때고 너희들은 나보다 공식 잘 외우잖아. 외워주셈. 알았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배울 때와 너희들이 배울 때의 차이는 일단 중등, 고등 차이도 있는데 일단 서술형이라는 게 너희들은 너무 좀 중요해졌어. 그래가지고 서술형 때문에라도 공식 쓰긴 써야 됩니다. 우리 때는 서술형이 그렇게 막 되게 중요한 그런 게 아니었거든. 문제들이 어려웠지. 어쨌든 간다. 두 번째, 이번에도 뭐야? 중심의 좌표가 이동을 하더라도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면은 공식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범 답안을 잡지 않아요. 잡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 하나는 말 그대로 너희들이 못 외워서 잘 안 알려줘. 학교 선생님들이. 두 번째는 단원의 흐름상 이동을 필요로 해. 도형이 이동. 그래서 원방 다음이 이동이라서 아직 안 쓰는 것도 있고. 알았지? 자, 어쨌든 공식은 뭐다? 똑같이 외우면 돼. 근데 요걸 외울 때 너희들이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나중에 그 너네들 중에 기하 혹시 할 사람들은 잘 기억해둬라. 결국은 원방 같은 2차 곡선 문제는 있잖아.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가 r제곱이라는 게 지금 원방이야. 그지? x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잖아. 그 중에 하나를 고치는 거이거든.
그러면 지금 저기 저 중심이 이동된 원도 결국은 x-a, x-a가 곱해져서 제곱인 거고 y-b, y-b가 곱해져서 지금 제곱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몇 개가 보여? y 두 개 보이지? x 두 개 보이지? 각각 하나를 좌표로 고치기만 하면 끝.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x1, y1으로 주어지고 중심의 좌표가 a, b로 이동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하나의 x-a는 x1-a로 바꾸고 다른 하나의 x-a는 그대로 두셈. y도 똑같아. 그러면 공식 끝이요. 외우지 못하겠나? 너무 쉽지. 외우면 됨. 알았지? 근데 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는, 문제집 해설지에서는 이거 안 쓸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동이야, 이미.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그냥 D는 쓰라고 할 거예요. 중심의 좌표가 바뀌어 있으면. 그래서 나도 메인 풀이를 얘로 가기는 할 겁니다. 이동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알았지? 이게 더 빠르고. 그래서 중심이 무조건 이동됐다. 그럼 무조건 메인 풀이는 뭐다? 무조건 D는 R. 알았음? 알았음? 두 번째. 뭐가 주어져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주어져도 마찬가지야. 공식이 있기는 해. 어떤 거? y는 m, x. 자, 근데 중심의 좌표가 a, b로 이동됐지. 그럼 뭐다? 접선도 똑같이 a, b 움직이면 돼. 그래서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b. 이렇게 이동을 시켜도 돼요. 이거 자체가 그냥 뭐야? 그냥 평이동이야. 오케이? 도형의 이동, 직선의 이동인데 이렇게 써도 돼. 근데 나는 메인 풀이를 해설집처럼 중심이 이동되면 무조건 D는 R을 쓸 거야 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원밖에 점이 나온다. 근데 그때는 뭐다? 그냥 D는 R 쓰세요. 그래서 3번은 같은 거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알았죠? 그래서 수령을 얘기를 하자면 자, 중심의 좌표가 이동이 되어 있는 상황일 때 원밖에 주어진다. 그럼 뭐다? D는 R이 메인 풀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인데 만약에 원밖에 점이 주어진다. 공식을 쓰는 풀이. 이게 메인 풀이가 될 겁니다. 각각 3번은. 알았지? 원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자, 요거 어렵거든. 어렵다고 해야 되나? 요거는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갑시다. 알았죠? 알았죠? 먼저 풀어보고 시간 남으면은 직선 조금 더 풀고 지난 시간에 말로만 설명했잖아. 그리고 원방도 조금 더 풀고 그러고 넘어갈게요. 원방, 접선 여기 있다. 자, 758번으로 쭉 갑시다. 758번으로 미쳤나봐요. 이거 지난 교재야. 이게 아니라 이건 직선. 스텝 3, 1, 1. 여기 있다. 자, 간다. 138번입니다. 문제가 똑같네? 자, 138번입니다. 뭐부터 확인? 일단 원의 접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라는 건 확인했다. 그럼 뭐부터 확인? 일단 중심의 좌표부터 확인. 몇 콤마 몇이야? 그러면 공식이야? 아니면은 D는 R이야? 공식이 되겠죠. 그럼 뭐가 주어진다? 원 위에 점 3,1이라고 명시했지. 이게 무슨 점? 다른 말로 접점인 거지. 그럼 딱 보자마자 공식 뭐?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그거를 y는 형태로 정리하면 다. 됐죠? 답은 5번이에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됐나요? 네. 네. 참, 심지어 이게 2번하고 4번 같은 보기들은 도대체 3,-1를 지났는데 왜 저런 예시를 줬을까? 참 이해가 안 된다. 어쨌든 됐죠? 다음 139번입니다. 원에 접하고 직선과 블럭인 직선이 1,k를 지난다라는 거는 뭐야? 그냥 x에 1 넣어주면 나오는 y 찾아봐자. 그러면 뭐 구하기? 일단 직선 구하기다, 맞지? 그 직선이 무슨 직선인데? 원에 접하는 직선. 다른 말로 원의 접선이다, 맞지? 그럼 또 뭐부터 확인?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 0,0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어? 기울기. 얘의 기울기가 뭐야? 이놈의 기울기가 뭐야? 2잖아. 지금 x가 아니라 기다, 기울기, 기. 그럼 우리가 원하는 놈의 기울기는 뭐겠네?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접선입니다. 그럼 뭐야? 저 공식 나와야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얼마야? 이렇게 오죠? 루트 아니 뭐 3분의 1 뭐야? 2분의 1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되었니? 되었니? 그럼 이거 계산 바로 하자. 얼마야? 4분의 5지? 그러면은 루트 속에 사는 그냥 2니까 약분하고 루트 5는 5로 가자. 끝났네.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5 여기서 됐죠? 그럼 일단 x에 1 넣었을 때 나는 y좌표 2개 나오겠지. 당연히 2개지. 직선 자체가 접선 자체가 2개니까 맞지? 근데 둘 중에 나오는 y좌표 중 양수값 찾아주세요. 패스할게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대겠지. 알았지? 얼마야? 2분의 9? 답은 2번. 이런 식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까? 이번에는 140번입니다. 어머, 이번에는 뭐가 주어졌어? 점에서 원에 긋는다. 그치? 준우야? 저 점이 무슨 점이야? 점에서 원에 긋는 접선이라잖아. 그럼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원 밖의 점이죠. 자, 이거는 원 밖의 점이라고 명시 하나 하나 안 한다. 오히려 원 위의 점이라면 확실하게 원 위의 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때는 접점 쓰면 되고 이번에는 뉘앙스에서 알아야지. 점에서 원을 향해 긋는 접선. 원 밖에 점이 있고 접선을 긋는다. 몇 개? 2개 생기겠지. 맞죠? 기본적으로 2개 나온다. 원 밖에 점이 있을 때는 알았지. 여기 긋는 거 하나, 여기 긋는 거 하나. 어쨌든 자, 원 밖의 점이 주어졌어. 그 원에 긋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 맞지? 지금처럼 서술하시오. 서술형이라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 D는 R이 아니라 공식을 쓰는 게 메인풀이다. 자, 그때 너네가 이게 간편해 보여? 이게 간편해 보여? 위에 게 간편해 보여? 이상한 사람인데? 밑에 게 간편해 보일 거야. 근데 밑에 거를 구하는 것보다 위에 걸 쓰는 걸 메인풀이라고 합니다. 밑에 거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써요. 좀 이상하죠? 그거를 내가 구분시켜 주려고. 그래서 이거는 뭐 한다? 접점을 가정하는 게 더 기본풀이다. 알았음? 나도 이 이유는 모르겠음. 그냥 막 써도 될 것 같은데 위에 접점의 좌표를 가정하지 않으면 뭔가 감점시키는 쌤들이 좀 많아 생각보다. 뭐 다 그런다는 건 아닌데. 알았죠? 어쨌든 접점을 가정합니다. 그럼 1번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뭐요? x1, x, y1, y 는 5. 근데 이게 몇 콤마면 3 콤마 마이너스를 지나고 있었어. 그지? 그지? 그러면은 뭐다? x에 3 넣자. y에 마이너스 1 넣자. x1과 y1에 대한 식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뭐다? 이 접점 자체가 내가 이름을 접점이라 잡는다고 접점이 아니라 원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뭐 한다? 원에 대입을 한다. 그래서 둘이 뭐 한다? 연립을 하러 간다. 그럼 1차와 2차에 대한 연립이니까 뭐 해야 돼? 1차를 2차에다가 그렇지 대입. y1은 3x1 마이너스 5를 y1 자리에 대입. 그럼 뭐 나와? x1 제곱 플러스 9x1 제곱 마이너스 30x1 플러스 25은 5. 개수가 10, 10, 10. 10의 배수들 있네. 10 약분 바로 하자. 넘어오면 20. 인수분해 잘 되죠. 그래서 x1으로서 가능한 것은 1도 나오고 2도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접점의 좌표 뭐야? 1, 두 번째 x좌표 뭐야? 2, 그러면은 y1 찾아보자. x1에다가 숑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여기는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접점이 나왔으니까 뭐 하고 뭐 하면 된다? 접선 다시 구하고 다시 구하면 됩니다. 얘는 뭐예요? 원방에 다시 집어넣자. 이건 뭐야? 요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뭐 서술형이 굳이 아니거나 뭐 선생들이 막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있잖아. 사실 얘 써도 돼. 얘가 훨씬 간편해. 알았지? 이게 훨씬 간편해. 기울기. 근데 뭐 일단 보통 흐름상 저걸 쓰니까 나도 쓴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밑에 기울기를 가정해서 푸는 풀이는 언제 쓰나요? 접선을 구하거나 접점을 구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문제에서 기울기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문제. 어떤 거? 요거 141번. 뭐야? 점 2,0에서 원에. 근데 지금은 원의 중심의 좌표가 2,3이라서 이동됐기 때문에 D는 R로 풀 텐데, 만약에 저 원의 중심이 0,0이었다면 뭐 한다? 마지막 물음이 기울기의 곱이잖아.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 때는 M으로 가정합니다. 기울기를. 알았음? 알았음? 자, 근데 이거는 중심의 좌표가 이동되어 버려가지고 D는 R로 갈게요. 자, 다시 한번 뭐 한다? 원의 접선 얘기다. 주어진 조건은 2,0, 원밖에 점이 주어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다? 원의 중심의 좌표가 2,3으로 이동됐네. 그래서 메인 풀이는 뭐다? D는 R. 알았음? 근데 여기서 D는 R을 쓴다고 했지. 얘들아,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뭐가 마지막 답이야? 기울기 곱 말고. 그 직전. 뭘 구하는 거야?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잖아. 근데 접선을 다른 말로 해야 직선인데 D는 R이라고 할 때 그 D가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근데 직선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D를 구한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이상하지? 그래서 D는 R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미지수를 쓰더라도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다면 그 점을 지나는, 원밖에 점이 있다면 그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면 기울기가 얼마인 상수항만 모르는 직선을 쓰면 되고, 원 위의 점이나 원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이 점을 지나는 뭐가 있다? 그냥 직선이 있는데, 즉 mx-y-2m은 0이란 직선이 있는데, 근데 원의 중심을 향해 D를 구해봤더니 R과 같아지더라 라고 하는 거임. 그 중심의 좌표 얼마야? 지금 2,3이잖아. R 반지름 얼마야? 1이잖아. 그럼 D는 1 쓰면 돼. 이제부터. 알았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지나는 점이 있다면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미지수 M인.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면 Y는 MX 플러스 K. M이 예를 들어서 2라면 Y는 2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잡아달라고. 직선을 먼저 구해서 미지수로. 알았지? 어쨌든 간다. D 구해보자. 뭐야? 루트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마이너스 1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다음에 분모로 쓰고 여기다가 2,3을 숑숑 대입하죠. 그럼 뭐 사라져? 어머, 2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m. 2m 사라져버리네. 좀 심플해졌네. 어쨌든 1. 그럼 분모가 3, 분자가 3이니까 분모도 3이면 되겠지? m제곱은 8. 끝. 그러면 하나의 m은 2루트 2인 거고 다른 하나의 m은 마이너스 2루트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8인 거지. 제곱해서 8이니까 그런 m 자체가 2개잖아. 그 두 기울기였음. 알았음? 예. 끝. 여기까지. 그럼 이제 기본적인 유형들 다 한번 풀어본 겁니다. 할만한가요? 네. 할만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운 얘기 좀 하고 갈까? 오늘은 거의 직선이랑 원에 뭔가 원래는 이제 전에 평면 좌표 한번 하고 나서 두 번째 날에는 뭔가 거기서 나오는 좀 자세한 유형들 많이 설명했는데 지금은 유형보다는 원방 자체에 대한 공식이 너무 많아서 아마 원방 유형들이 아니라 공식들 계속 보여주는 걸 거다, 오늘은. 자, 어쨌든 갑니다. 원에서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랄까? 쉬운 게 좀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은 중학교 거야. 현의 길이. 중학교 때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음. 그치. 똑같아. 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근데 현이 선분이 아니라 직선으로 나올 거야. 그거밖에 다른 게 없음. 어쨌든 근데 거기서 생기는 현 또는 원에 의해서 잘리는 선분의 길이는 이라고 하면 이게 곧 현임. 어쨌든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 자, 중학교 때는 뭐 했어? 요 그림을 다 줘요. 대신에 요렇게만 해놓고 말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하지? 현에 수직이 되는 중심으로부터 수직이 되는 선을 그었으니까 뭐 한다?
2등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직접 쓰는 거. 맞지? 또는 만약에 2등분선이 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뭐 하는 거? 수직이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 대신에 문제 얘 주고 다 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뭐 찾아오면 돼? 반지름 원방에서 읽어오면 되고 요 녀석을 D로 찾으라고 할 거다. 중심의 좌표 원방에서 읽어오고 직선의 방정식은 주어지겠지. 알았지? 그러면서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거예요. 일단 뭐 써서? 피타고라스 써서 얘를 구한 다음 2배를 해주면 현이 되겠지. 요 얘기는 전혀 안 바뀝니다. 알았죠? 두 번째로는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너네 접선의 길이가 뭔지 아니? 아니 원이 있는데 접선이 있으면 도대체 접선이 뭔 길이가 어디 있어? 이게 직선인데, 그치? 자,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명칭은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들도 있는데 중학교 때 쓰시나 안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느 유형에서 나오는 질문이냐면 몰라. 원 바깥에 있는 원 바깥에 있는 점이 있어. 거기서 원을 향해 뭘 긋는다? 접선을 그어. 그때 원의 접점, 왜 이래 이거? 접점이 생기죠. T라고 부를게. 그때 그 접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대부분은 그냥 AT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가끔씩 또 그냥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일부러 설명하는 거예요. 접선의 길이는 뭐다? 원 밖의 점에서 긋는 접선에 대해서 그 원 밖에 있는 점으로부터 접점까지 거리를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 부른다. 이거 어떻게 구함? 이번에도 똑같아. 중학교 때 이거 했었음. 중학교 때는 대신에 이 길이를 줘. 이 길이도 줘.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이걸 안 주는 것밖에 없음. 대신 이건 어디서 읽어오라고? 원의 방정식에서 읽어오라고 한 거고 요거는 어떻게 구해? D. 이번엔 무슨 D?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 알았죠? 끝? 끝. 됐음? 자, 뭐 혹시 정리할 거 있는 사람 얼른 정리할 거고 잠깐 화면 좀 끌까? 화면 끈 게 뭐지? 이건가? 리모컨이 배터리 다 있네. 왜 이래 이거? 됐다. 두 번 눌렸나 봐. 가자. 자, 요번에는요. 직선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좀 달라졌을 거야. 간다.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언제 했었어, 얘들아? 여보세요? 언제 했었어? 잠깐만요.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했잖아. 이름 달라. 살짝 달랐어. 잠깐만요. 자, 10초 드릴게요. 생각하고 있으세요? 10초 동안 우리 찬주 오늘 너무 졸려하는 것 같아서 잠 좀 깨우고 올게. 살려주세요. 죽이진 않아요. 스탠딩에 서 있겠습니다. 잠 깨. 알았지? 자, 근데 글씨가 왜 이렇게 줄줄 내려오냐? 저 어디서 많이 봤지? 어디서 봤어? 자, 언제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했잖아. 자, 안 했다고 해도 오늘 할 겁니다. 자, 갑니다. 두 도형의 방정식이 주어져. 어떻게? f, x, y는요. f라고 하면 똑같잖아. g, x, y는요. 이게 뭐야? 왼쪽에 몰려있는 게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이면 직선의 일반형. 알았어요? 만약에 좌변에 몰려있는 게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 하면은 그냥 원방. 알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자, 어쨌든 그 두 도형이 나온 상태에서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라고 하면은 연립해서 교점 구하지 말라 그랬어. 뭐 한다? 한 도형의 방정식 그냥 쓰세요. 능력만 떼고. 두 번째 도형의 방정식 그냥 쓰세요. 능력만 떼고. 대신에 여기다가 뭐 해? 두 도형 중 좀 심플한 거. 좀 예를 들어서 식이 차수가 좀 작다던가. 좀 개수가 좀 1, 2, 3까지 좀 심플한 수 같은 거. 그런 놈들에다가만 하나만 K 붙이고 능력 붙이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어? 직선 했었죠. 그때 뭐였어? 얘가 직선이고 얘가 직선일 때 그렇게 풀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다른 도형들이 끼는 것 뿐이야. 다른 도형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뭐랑 뭐. 원과 원. 그리고 옛날에는 원과 직선도 나왔었어.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뭐 직선의 방정식 찾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건 안 나와서. 자, 어쨌든 원과 원이다. 알았냐? 근데 직선과 직선에서 있잖아. 둘 중 한 직선에다가 K를 딱 붙인 다음에 더하는데 전개를 쫙 해본다고 하면은 그냥 X에 대한 항 나오고 Y에 대한 항 나오고 상수항 나오고 끝일 거야. 맞지? 그래서 별로 달라진 게 없었는데 원과 원은 좀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이상할까? 자, 첫 번째 원도 X제곱과 Y제곱을 가지고 있을 거야. 두 번째 원도 X제곱, Y제곱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지? 근데 거기다가 내가 뭐 붙여? K를 붙인다고. 더 할 거야? K가 뭐라면? 0은 문제가 없어. 양수도 문제가 아니야. 뭐 마이너스 1이 문제지. 원과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날 때는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데 그때 K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X제곱 항, Y제곱 항이 다 사라지지 않냐? 그럼 남는 항이 결국 누구 남는 거야? X에 대한 1차 항과 Y에 대한 1차 항. 그냥 X항, Y항 남지. 그럼 무슨 도형이 된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X제곱도 Y제곱도 뭔가 남겠지. 근데 양변을 어차피 1 더하기 K로 나눠버리면 결국 남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그래서 원이 나와요. 그래서 요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는 이렇게 유형 두 가지다. 잠깐 말로만 읽을게. 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건데 그거는 K가 마이너스 1이냐 아니냐밖에 달라진 건 없어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너네한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그냥 뭐 하면 돼? 두 원 빼면 돼. 알았지? 두 원 빼면은 X제곱 Y제곱 당연히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혹시 뭐 계속 가지고 장난쳐놨다면 계속 맞춰서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온 게 직선입니다. 알았죠?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자, 여기 한 원이 있어. 이 그림은 안 그려도 돼요. 다른 원이 있어. 그리고 다른 원이 있어. 교점을 지나는. 교점이 이 두 개잖아. 그지?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라고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다른 거 다 잘라내고 여기만 딱 봐봐. 우리가 구한 건 직선이지만 일단 여기만 봐봐. 이거 뭐야? 이 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이고 이쪽 원의 입장에서도 봐도 현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공통현의 방정식 또는 공통현이라고도 불러요. 알았음? 자, 그럼 여기서 설명 끝이야. 세 문제를 풀어볼 거야. 알았죠? 근데 풀 시간이 되나? 이거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두 문제는 말로만 할 테니까 한 문제를 풀어봐. 그게 낫겠다. 아니면 시간이 없겠다. 없어. 아, 스트레스 받아. 왜 없지?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원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세 번째 유형인데?
안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 여기 있다. 문제를 만들면서 보여만 줄게. 지금 세 번째 걸 설명해야 되는데 찾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거지.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알았죠? 자, 원이 있음. 이 프린트가 지금 그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프린트인데. 자, 어느 한 원이 있어요. 자, 풀 건 아니니까 그냥 눈으로만 쳐다봐. 개수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칠 때도 있기는 하다고. 알았지? 근데 그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두 원의 공통현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과 서로 수직일 때 그때 a를 구하시오가 문제야. 그럼 어떻게 풀면 돼? 1번이야 2번이야? 누가 봐도 1번이죠. 맞죠? 그냥 말 그대로 뭐 하면 돼? 공통현을 구해서 기울기가 얼마입니다 하면 끝이잖아. 근데 개수가 제가 장난쳐놨으니까 이것도 2배 해서 빼면 되겠지. 그지? 그럼 누가 봐도 이 문제야. 이게 내가 풀리고 싶었던 첫 번째 문제였어. 이런 형태. 뭐 대놓고 그냥 공통현 쓰세요.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가볼게. 이번에는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냥 막 만든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원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뭐지? 5는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 6에 마이너스 10은 너무 크지 않나? 2는 0이 나왔다고 치고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1,2를 지날 때 이렇게 했다 치자. 오케이? 뭐 쓰라는 얘기야? 1번, 2번. 누가 봐도 2번. 근데 왜 이 조건을 줬을까? 직선에서도 나왔지만 두 원에다가 하나 K 붙일 거거든. 그럼 K가 안 정해졌잖아. 그 K를 구하기 위해서 X에 1 넣어주세요. Y에 2 넣어주세요. 이 말을 하려고 지금 1,1을 지나는 이라고 했겠지. 이거 대신 뭐도 나올 수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지. 또 다른 조건 하나 더 줌으로써 K 구하라고.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할 때 자, A 구하셔올 거야. 이건 무슨 문제일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분리의 길이 이등분하는 거는 지름 맞아요. 땡. 1번입니다. 자, 이 두 개는 대놓고 각각 뭘 쓰세요? 나오지. 근데 그게 안 보이는 문제가 있다. 자, 간다. 공통현의 방정식 중요합니다. 왜요? 안 보이잖아. 누가 공통현 쓰라 그랬어, 문제에서? 말 안 했지. 근데 공통현을 써야 돼. 잘 봐. 한 원이, 근데 이찬이 네가 말한 게 맞아.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그럼 얘가 지금 내가 이걸 그렇다 치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그릴 거야? 얘를 그리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뭐 해야 돼? 쟤의 둘레를 이등분해야 돼. 원은 곡선이니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거는 여기 툭 지나가면서 여기를 툭 잘라주면 되는 거지. 그럼 요렇게 뚝뚝 자르면 둘레가 이등분된 거야. 넓이는 다르지 당연히. 넓이는 다른데 둘레는 이등분된 겁니다. 맞죠? 그럼 무슨 문제가 된 거야 얘들아? 이게 뭐야? 공통현이잖아. 알았음? 그래서 자 이제 풀이 시작할게.
그래서 어느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는 문제는 있잖아. 공통현 문제로 가서 공통현이 뭐다? 이등분되는 놈의 지름이다. 그 말을 중심을 지난다. 누구? 마이너스 1,0 하면 끝이야. 공통현이니까 그냥 빼면 A에 대한 식 나오겠지. 근데 그게 이거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1,0을 지납니다 하면 A 나오고 끝이야. 그게 첫 번째 문제다. 뭐 공통현의 방정식을 쓰시오라는 거를 숨기는 첫 번째 문제다. 알았음?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숨기는 문제다. 알았음? 알았죠? 뭐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할 때. 알았죠? 자, 그것 때문에 하나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 마칩시다. 나머지 원방에 대한 얘기 아직 덜 끝났거든. 그건 내일 해야 돼요. 지워도 돼요? 이거 혹시 지워도 돼? 이 문제가 내신 고증이 있어. 고증의 문제는 풀어보라고 일부러 다른 문제도 좀 보여준 거다. 똑같아. 미수만 좀 다른 거. 알았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요 문제입니다. 원이 있어요. 이걸로 하겠다. 원이 있습니다. 한 원이 또 있어요. 아이, 계속 왜 이렇게 지워놔. 자, 어차피 보여주는 거니까 심플하게 바꿀게. 자, 두 원이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P와 Q라 할 때, 이 말도 안 해도 되는데, P와 Q를 지나는 원중 넓이가 최소인 원. 정확합니다. 왜 스포하냐? 아직 안 물어봤는데. 자, 요 문제 봐봐. 방금 이찬이가 끼어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얘기잖아.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누가 봐도 원이야.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애들이 다 K를 써요. 그래서 아까 반지름이 3인 이런 것처럼 반지름에 대한 형태로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는 R제곱꼴로 변형을 해. 그래서 이 부분이 가지는 최소값을 찾으러 들어가. 그 풀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K가 있잖아. X제곱의 개수 1 더하기 K예요. Y제곱의 개수도 1 더하기 K야. 1차항들도 막 K들이 섞여 있을 거야. 그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대. 너무 복잡하지 않겠니?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막 분수식이 남아있는 그 우변에 있는 R제곱 자리를 최소값을 찾아야 된대. 그것도 복잡하지 않겠니?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얘도 뭐다? 공통현 문제야. 그래서 어느 한 원이 있어. 이상한데? 다른 원이 있어. 여기가 P고 여기가 Q입니다. 맞죠? 왜 K가 있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잖아. 요를락 큰 원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큰 원도 있어. 뭐 적당하게 큰 요런 원들도 있어요. K에 따라서 이게 엄청 많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원은 자 결국 선분 PQ는 있잖아. 흰색의 현이기도 하고 오른쪽 흰색의 현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긴 노란색의 현이기도 해. 내가 찾고 싶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원들의 현이기도 해. 근데 어차피 가질 현이라면 이 원이 갖는 현 중 제일 큰 현이 PQ면은 원은 상대적으로 작은 거 아니야. 그러면 원의 입장에서 제일 큰 현이라는 게 바로 뭐야? 지름. 그래서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찾아주면 돼. 그럼 그걸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숙제로 낼 겁니다. 방향만 보여준 거야. 다시 한번 뭐? 마지막. 오늘 요거 쓰고 마치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
넓이든 둘레든 다 어쨌든 가장 작은 원. 알았죠? 그거는 뭐다? 공통현 문제를 숨기고 있는 두 문제다. 요 두 개 때문에 공통현이 제일 중요해. 알았지? 제일 많이 물어보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차피 내일까지는 숙제 없다. 내일은 한 번 더 설명 다 할 거 하고, 그러고 이제 일주일치 숙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알았죠? 자, 교재 없는 사람들 교재 있는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오시고, 우리 내신고쟁이라는 교재입니다. 알았죠? 공통수학 2. 잘들 가세요. 빠이빠이.